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유폴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 일단 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뻐진 것 같지? 무슨 일 있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런가? 그런 거 같지 않아? 네. 아니 무슨 뜻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제니 닮았다고 해요 사람. 그쵸. 근데 조심해야 돼. 제니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니로. 나 무서워. 제니 닮았잖아요. 네. 변호사계의 제니. 뭐, 내가 제니 닮은 게 제니? 뭐, 항상 이런 자세로. 네. 참. 저는 이제 저번 거 우리가 전세사기 유튜브 했었잖아요. 네. 지금 바로 좀 전 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댓글을 보다가 한 200~300개 댓글이 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한 제가 2개 정도 추려봤는데 거기에 그 전세 사기 하시고는 내년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이번 유튜브 보면서 느끼셨대요. 네.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좋았고 또 하나는 특약이 별 소용이 없던데요. 어디 이야기이냐고요? 수원 사건입니다. 특약도 소용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 강제성도 없다면서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계약서상의 특약을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걸로 그거 보이기는 말하시는 해요.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상의 특약은 효력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네, 이분은 제게 한번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한번 주시겠어요?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좀 들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미변내 3실이에요. 네, 만성동에 네, 만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하시면 댓글에 다시 한번 주시면 미변에게 더 자세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싹싹하고 네, 설명도 되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법 촬영 미투 사건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몰카 또는 불법 촬영 사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이 또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기함을 지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축구 얼마나 열광하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황의조 선수는 너무 축구 팬들도 많으시고 또 축구도 잘하고 계셨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지금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팩트도 올라와 있는 팩트도 있고 뭐 양쪽 간의 의견도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재 상태를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의조 선수 사건? 예, 우선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황 선수가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합의하에 촬영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 영상이 그 황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 이제 뭐 형수로 밝혀졌죠. 도대체 왜 형수가 뒤에서 칼을 꽂았는가? 뭐 이유가 진짜 분분하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소문을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은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나 더 신기한 것은 그 형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시를 했다는 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서로 영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게 촬영도 합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유폴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 일단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촬영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죄긴 하죠. 그 몰래 촬영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황 선수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이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제3자인 형수가 이거를 유포했잖아요. 이거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그쵸. 그 자체로 일단 유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촬영을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황의조 씨 측의 주장이 있어요. 카메라를 일단 보이는 곳에 설치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A씨는 분명히 촬영 인지를 했다. 이후에 촬영한 영상을 같이 봤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황 씨 측의 주장이 여자친구가 나와 동의하에 촬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촬영을 여자친구도 인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 말 자체로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촬영하는 거를 대략 알고는 있었다. 네. 명시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거에 묵시적인 동의는 되는 거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부터 나는 왜 촬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랑은 사랑했던 것 자체로 그냥 숭고한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또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잖아? 수도 없이 헤어진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특히 어릴수록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 수만 번 해보시죠. 5만 8만 번 해보셨죠? 여튼 중요한 건 영상 촬영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성을 좀 놓치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묵시적인 동의 여부 있잖아요.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도 쉽게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쭉 판시한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성범죄, 그러니까 카메라 이용 촬영을 당하는 피해자, 보통은 여성인,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촬영을 하면 어쨌든 이게 보관이 되고 언젠가 유포될 가능성이 이제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에는 촬영 자체를 꺼려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촬영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 뭐 남자친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평상시에 둘이 이제 동의하에 촬영을 여러 번 했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영상 속에 이제 내용을 보더라도 그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 진짜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심리 또 남성의 심리 그리고 또 둘과의 사랑을 이제 시작했을 때 약간 어떤 심리적 위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또 황의조한테 영상을 삭제하고서 요청을 했으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서로 주장을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팽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과거에도 얘가 촬영을 많이 했었고 내가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분이. 근데 실제 그런 사실이 좀 입증이 되면 이 사건도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황의조는 불법 영상 촬영 관련법을 위반한 게 되고 또 이 영상을 유포한 형수는 불법 유포 혐의를 받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일단 황의조 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는 거고요. 이 형수의 경우에는 이게 촬영 당시에는 동의된 영상이든 동의되지 않은 영상이든 유포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형수 같은 경우는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이제 황 선수한테 처음 협박할 당시에 나 이런 영상 가지고 있는데 이거 풀면 재밌겠다. 이렇게 마치 이걸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또 다시 협박을 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기가 차네요. 너무 볼수록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황의조 사건보다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30대 여성 한창 인생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나이예요. 그 유서 내용을 본 유가족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건 보셨죠? 지금 최근에 회자가 됐습니다. 좀 얘기를 해드려볼까요?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이네요. 아내를 집에다가 감금하고 인터넷 성인방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어서 유통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여러 차례 또 이혼을 요구한 아내한테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한 아내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건 이 친정 부모님이 이제 가끔 지나시다가 들를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왜냐면 집이 거의 뭐 무슨 촬영장이었대요. 집안에 설치해놓은 뭐 방송 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혹시나 유튜브를 하게 되면 혹시 찾아보게 되거나 알게 될까 얼마나 두려우셨겠냐고요. 너무 위력에 의한 거잖아,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본인을 고소한 장인한테 딸의 그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협박죄까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추정을 해봅니까? 일단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훨씬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네네. 황의조 선수 사건에서도 봤듯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3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금 있었고 폭행, 네. 또 뭐 공갈,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재물이나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 공갈도 해당될 수 있고 장인한테 협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면 뭐 가볍지 않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가볍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가해자가 뭐 단순히 몇 년 살고 다시 사회 복귀한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했을 때 그 이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네,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가 지켜주나요? 경찰이 지켜주나요?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시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 2021년에 온라인에서 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있네요. 강제 전역까지 당했대요. 그 이후엔 집안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성인 방송을 하라고 아내한테 강요를 했대. 왜 안 해?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인간성을 상실한 거죠. 상실한 거죠. 결국에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어요. 정신을 죽여놓으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사나요? 이미 정신이 말살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진짜 너무 이 유가족들은 지금 하루하루 어떤 기분일까요? 딸이 이렇게 원통하게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일단 유족의 입장도 있네요. 네, 유족이 현재 일단 뭐 유족은 가해자를 남편이죠. 전 남편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휴대전화의 포렌식 등을 통해서 그 증거를 파악하고 혐의점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드시 혐의점을 찾아내서 법에 진짜 옳은 판단을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마시고 내 마음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상대방에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는데 넌 어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했을 때 상대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난 원하지 않는다 라면 오케이! 하고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네,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발 불법 촬영하지 마세요. 단톡방에 올라왔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봤으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불법 촬영물인 것을 인식하고 봤으면 시청죄가 되죠. 네, 소지죄도 되고.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혹시라도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네,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변의 법톡스, 우리 임현주 변호사의 법톡스 보신 분들은 오늘 진짜 완전 알짜배기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본인만 아시지 마시고 내 지인과 가족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지 감수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어떤 선 넘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인지 감수성이 뭐지? 라고 또 물으신다면 그 검색창에 한 번만 쳐보시면 바로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눈빛, 이런 행동은 성인지 감수성에 매우 위반한 행동이구나, 잘못된 행동이구나, 나 역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퀴즈를 또, 대놓고 쏘는 팽소니 퀴즈, 커플 티켓,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기에 대한 썰도 좋으시고, 아니면 법독스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가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주시면 돼요. 자, 퀴즈 갈게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1번. 말하고 촬영. 말하고 촬영. 2번.
까놓고 촬영. 자, 3번. 자, 대놓고 촬영. 자, 4번. 불법 촬영.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을, 자, 법톡스, 자, 이번 편, 잘 보시고, 이따가 댓글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연락을 드릴게요. 자, 오늘 법톡스, 우리 이면주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미변을 찾아주세요. 네. 어디에 가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한테 찾아오셔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 가장 피해자분께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까지 멋지게 맞춰주시고 자, 다음 화에서 또 법톡스 멋있게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